제가 지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네, 역시 유토피아는 뭐니?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야. 어디에도 없는 곳인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근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읽었는데 없네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교수 학자의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반감이 많죠. 왜냐면 교수는 가진 자니까 우리는 증오할 준비가 돼 있어 일단. 그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 볼수록 그냥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강사도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교수도 부지런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이 자유를 공부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노는 데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경채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얄팍하게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얄팍하게 하니까 뭔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주셨는데 그 전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 의류문화사에서. 아, 그쵸. 이게 어디 갔지? 아무튼 그런데 그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그 유토피아를 보면 번역도 번역인데 이게 학자고 교수다 보니까 당연히 강실에서 쓰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논문을 당연히 쓰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소도 쓰고 또 그렇게 하려면 중간중간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 주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논문은 자료를 모으고 읽고 정리하는 시간이 논문 집필하는 시간의 몇 배가 들거든요. 한 대여섯 배 좀 과장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자료를 섭렵하고 할 땐 그것만 빠삭하진 않죠. 물론 이제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또 모으고 또 논문을 쓰는 중에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은 또 찾아 읽고 또 보충하고 막 이렇게 되고 심지어 논문 다 쓰고 나서 발견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경철 선생님 유토피아 번역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록에 유토피아 일종의 연보가 있어요. 유토피아 문학의 연보가. 그래서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말고 기존에 예컨대 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유토피아의 표상을 볼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 아틀란티스 뭐에 이렇게 자료를 쫙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그게 어펜딕스처럼 부록처럼 딱 붙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참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경철 인간 자체를 이제 놓고 보면 이제 번역을 했죠. 번역가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연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서 하나를 또 쓰는 걸로 이런 식의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자이자 교수의 번역은 번역 자체로 따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연구의 일환으로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번역의 어떤 일관성들이 있죠. 예컨대 프랑스어 번역으로 이제 제일 저기 한 사람이 제가 지금 다시 읽으려고 꺼냈는데 책이 아주 공부 막 열심히 한 티를 막 내는 책이 막 오래되고 그래갖고 막 중간에 이게 막 뜯어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김하연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김하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학자이자 교수의 번역에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 맞아, 플로베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보이나 여기 까미 전집 저 책수상 건데요. 저렇게 일관성 까미가 좋고 제가 까미를 연구하니까 원래 전공이 까미 전공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까미를 쭉 번역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까미의 스승이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로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 그르니에 또 쭉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릭 모디아노인가요? 이제 거의 그건 이제 국내 초역이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이제 지방대나 이런 데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를 계속 증명해야 되니까 좀 공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김하연 선생님은 고려대 교수셨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내 초역인 그런 작품들을 그런 경우는 사실 번역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하신 거 보면 본인이 그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창 때의 김하영은 굉장히 잘 쓰는 에세이스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문집을 몇 개 사가지고 읽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문학평론가였고 지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동인문학상 심사위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을 하려면 엄청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 원고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읽고서 잘 썼어. 못 썼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상금이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누구한테 갈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저런 일을 다 하는 와중에 이제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 번역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그거, 자기의 연구,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저작 활동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다 도움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픽 선정하는데 아마 조금 더 엄격하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가 이제 저쪽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자기가 싫은 번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근데 되게 이제 모범적인 사례이고, 보바리 부인을 제가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하셨다라는 말로도 좀 더 좀 좋은 상찬에 한동안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도 조금 올드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제가 93학번인데 저는 좋아요, 이 번역이. 근데 이제 지금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번역이 조금 낡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 하는 사람 중에 이 19세기 소설, 보바리, 그 다음에 고려 연강 같은 거, 저쪽에 발자크, 그 다음에 적과 흑, 저쪽에 스탕달, 이쪽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가지고 새로 번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건데, 이 교수 학자들은 게으르다. 그래서 한번 번역을 맡기면 원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먹튀가 많죠, 먹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고는 들어왔는데 원고가 우리말 감각이 너무 없이 막 딱딱하고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 독자로서의 감각이 있으면 곧죽어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학자로서 번역의 칼을 한번 들기 시작하면 우리말을 예쁘게 다듬기가 또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다듬어서 원저자의 뜻을 너무 훼손하는 건 아닐까. 그 다음에 동일한 단어를 동일하게 옮기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우리말로 읽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악령을 개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번역할 때 좀 더 딱딱했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유해져가지고 우리말 본의 좀 읽는 맛,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딴에는 이제 많이 바꾼 그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어권에서는 고려대 역시나 교수였는데요. 교수이신데 지금도 현직이세요. 서경중 선생님의 번역을 되게 많이 하셨고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의 이거를 쭉 보면, 이력을 쭉 보면, 교수도 빨리 됐고, 그때 이제 논문과는 대면, 심지어 석사학위 없이도 이제 교수가 되던 시절이라 이제 학위 받아서 됐고, 서울대 떨어지시고 이제 다른 데 가기 싫으니까 이제 계기다가 이제 고대 교수가 되셨는데, 결국 번역을 되게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작품들은 거진 다 국내 초역이었는데 속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셨고, 아까 그 선생님의 이력을 보면 한 3, 40대는 이런 걸 해요. 죽도록 번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읽는 되게 어려운 연구 논문과 연구서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학자로서의 그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한 50 정도 전후에서부터 대중강연,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글쓰기, 도스옙스키 돈을 위해서 펜을 들다, 톨스토이 도덕에 비치다,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은 저런 학자가 왜 저렇게 가볍게 글을 쓰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들. 근데 사실 펼쳐서 읽어보면 되게 내공이 있어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문학 쪽에서는 드물게 막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그 꾸준한 번역 작업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번역만큼 공부가 되는 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문학 하는 사람한테. 아까 제가 주경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양사학과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인문학이라 텍스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삽질이고, 텍스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역시나 삽질인데 번역이에요. 이 손가락 써가면서 눈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한 사람만이 어쩌면 이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한 선생님들이 다 보여주시는 것 같고, 동문학 쪽에서는 전영애 선생님이 번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전영애 선생님 번역은 칭찬은 좀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셨고, 선생님 본인 한 번씩 시도 쓰시고, 독일어도 심지어 이제 시를 쓰신다고 하고, 왕년에도 되게 공부를 잘하셨고, 이제 막 학술서도 많고 이제 그러시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괴테 번역을 1인 번역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행을 살리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괴테는 이제 시를 쓴 거니까 파우스트도 그렇고. 근데 그 시행을 살리는 바람에 우리말이 너무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비슷하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음사에서 나온 그 셰익스피어 번역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우리가 싫어하는 교수학자 번역인데, 행을 맞추겠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말 맛이 조금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좀 아쉬웠고, 이 지금 전영애 선생 같은 경우에 괴테 번역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전영애 선생 번역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게 카프카의 변신일 거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데미안도 전영애 선생 번역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제가 변신은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적이에요. 그거 소리 내지 말아라. 근데 아쉽던 중에 이거 시끄럽다. 이게 변신이 여기 새로 나왔어요. 요거. 요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학자 교수의 번역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어권인데 영어는 뺍니다. 워낙에 이제 전문 번역가도 많고 그래서. 여기 송병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번역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임이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학생도 가르치고 행정일도 하시고 등등등한데,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초역이 역시나 이제 많은 경우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문자 그대로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다른 건 시간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번역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건너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시킬 학생이 있으면 학생과 거래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고, 이제 본인이 한다 생각을 하면은 아침에 진짜 딱 출근하자마자 뭐래더라,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딱 고치고도 번역한다, 이런 식의 이제 원칙을 가지고서 번역에 임하지 않으면은 저 정도 분량의 번역 텍스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굉장히 소중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이제 저는 다 걸쳐 있는. 네. 왜냐하면 저는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연구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수 학자이자 번역가에도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안 팔리지만 어쨌거나 저도 지금 1, 2년에 한 권씩 소설집 혹은 장편 소설 뭐 내지는 뭐 독서 에세이 이런 걸 내고 있기 때문에 작가이자 번역가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망하면 이제 강의도 잘리고, 그 다음 뭐야, 소설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뭐예요? 마지막은 이제 번역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업 번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물론 이 말 속에 전문 번역가 선생님들을 저기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